포기하고 싶다, 도망치고 싶을 때는 하루에 0.1%만 성장하자. 하루도 힘들다면 일주일 동안 0.1%만 성장하자. 내가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건 확실한 거죠. 그리고 또 무너진 멘탈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 객관화가 첫걸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내 투자 실력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주식 오답 노트를 쓰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써야죠. 가계부 쓰고. 근데 애초에 그렇게 오답 노트나 가계부를 쓸 만큼 매매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거든요. 한 1년 6개월 동안 투자를 아예 안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실패한 다음에 또 한 몇 달 안 했고, 다시 투자를 시작할 때 원칙을 제가 처음에는 5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6개월 동안 50만 원으로 그거 운용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이상은 절대 주식을 사지 않고 이거를 분산하는 법, 나누는 법, 또 매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할까, 어떤 종목으로 할까, 그 6개월간의 그래프를 본 다음에 50만 원을 충분히 해보고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적립식으로 쌓아나갔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볼륨의 어떤 시드만 운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가계부를 쓸 때는 내 감정에 대해서 같이 자세하게 씁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애티튜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지향점이, 경제적 지향성이 어떤 건지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욕망에 휘둘리는 어떤 그런 변연계만 느끼지, 정말로 정확하게 나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일기나 어떤 가계부,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뭐 주변에 물어봐도 좋겠죠. 네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고, 회사 동료나 아니면 뭐 친구, 지인들한테 물어봐도 좋고, 데이터를 모으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데이터. 뭐 요새는 그런 거 또 챗GPT랑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모아서 파일로 모아서 나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뭐 도파민형인지 세로토닌형인지, 나는 단기 투자가 맞는 사람인지, 위험을 리스크를 하는 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무서워하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투자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죠. 자, 2017년에 전 재산 다 날리시고 지금 이제 8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네. 8, 9년, 2025년. 그러면 이제 지금의 투자 성과가 어떤지 좀 궁금한데 이렇던 손실을 회복하셨는지, 지금 수익을 좀 기록하고 계신가요? 네. 근데 그 수익이라는 게 제가 주식을 다시 시작한 것 자체가 제가 정말 마이너스 78%였다가 그거를 아예 손절해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놔뒀어요. 그리고 좀 회복된 부분도 있고, 다시 투자를 했을 때 제가 2021년 코로나 1400대로 떨어졌을 때 상승장, 그때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또 좀 팔고, 이번에 AI 또 상승장 그때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운 좋게 두 번의 상승장에 제가 어떻게 보면 돈을 넣은 거라서 이게 제 실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의 어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어떤 돈의 수준, 제가 제 레벨이나 수준을 주제 파악을 좀 하게 됐다고나 할까?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게 되었고, 내가 장기 투자를 기본적으로 했어요. 예전과 달라진 점은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지수만 해요. 지수. 네. 지수라면 미국 지수를 말씀하시나요? 네, 나스닥 지수랑 코스피 지수 이거 두 개만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코스닥 지수도 했었는데요. 거의 지수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이아 1등부터 10등까지 다우존스 그 ETF 있잖아요. 1등부터 10등까지. 그런 걸 하거나 굉장히 안정지향적 ETF만 하거나 지수만 했기 때문에 사실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세로토닌식으로 바뀌었죠. 예전엔 올인, 영끌, 레버리지 3배, 4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초단기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수 투자를 하니까 매일 들여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2021년에 투자해서 아직까지 갖고 있는 그런 ETF 상품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최소 2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전에 그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랑 지금 지수나 섹터 ETF에 투자할 때 지금 마음은 좀 많이 다르신가요? 많이 다르죠. 덜 불안해요. 예전만큼 막 내가 맞췄다 이거 막 이런 도파민은 없습니다. 심심하게 조금씩 늘어가는, 정말 약간 되게 비싼 이자를 받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못했죠. 만족을 못했죠. 옛날에는 뭐 종목을 딱 이게 뭐 다트처럼 맞았어, 내가 했어, 역시 나는 뭐 이런 도파민의 쾌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뭔가가 굴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어떤 큰 문제나 이슈나 이게 뉴스를 잘 안 보게 돼요.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지금 폭락을 해도 다시 시장의 힘이 반등을 할 거니까, 그리고 지수니까 뭐 미국이 망하겠어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망하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심지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보는 시간이 줄었고 주가를 확인하는 어떤 횟수가 줄었고 빈도가 줄다 보니까 그만큼 운동하고 러닝하고 내 체력과 내 건강과 내 본업에 집중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주식에 그렇게 많은 돈을 볼륨을 넣어서 사실 그거를 엄청난 수익률을 본 게 아니라 제 본업이 그만큼 발전을 했어요. 제 삶에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책도 쓰게 되고 방송에도 나가게 되고 환자분들을 더 진심으로 보게 되다 보니까 뭐 리뷰나 이런 것도 좋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여유를 갖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게 시너지를 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서 큰 수익률을 거두려고 할 때는 주식 차트 창이라든가 뉴스 많이 보면서 했는데 그게 오히려 내 주식 계좌에는 내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론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더 많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시행이 많아질수록 초보 투자자들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뿐입니다. 그럼 만약에 주식 투자 처음 시작했던 때로 돌아가신다면 그 당시 자신한테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왜 그렇게까지 남들을 부러워하고 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1등이 아니라도 강남 아파트 없어도 너가 지금 가진 거 없고 빚이 좀 있어도 너 충분히 괜찮아지고 너 분명히 5년 후에 성공할 수 있다. 너 8년 후에 10년 후에 유퀴즈도 나올 수 있다. 너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게 사실 그때 제 모습을 지금 저한테 찾아오시는 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2030 청년들한테는 그 사람들의 눈빛에서 나를 봐요.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투자가 아니라도 주식이나 코인이 아니라도 당신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미래를 당신이 본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럼 얘기해요. 선생님은 의사니까 전문이니까 연세대 그렇죠. 의대 나왔으니까 이래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걸 느껴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어요. 서울대를 가야 연세대 뭐 의대를 가야 뭐 돈을 많이 벌어야 연봉이 높아요. 사람의 성공은 학벌이나 내 직업적인 우위, 뭐 선호도 아니면 뭐 유리함이 분명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의사 중에 재벌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큰 부자를 결정하는 거는 삶에 대한 꾸준한 루틴과 성실성이에요. 그 태도입니다. 저는 물론 의사라서 조금 출발이 유리하고 그랬던 거 있을게요. 예를 들어서 금수저였다면 그 출발이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40년, 50년이 지났을 때 결국 그 도달한 곳에 가서 보면 물론 그게 반드시 계좌 액수 이룬 뭐 내가 아파트를 몇 채 갔느냐 이게 아니라 그 성공의 척도는 조금 다양하겠죠. 하지만 저는 큰 부자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내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와 성실성, 루틴 이런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불안하실 겁니다. 초조하실 겁니다. 포모 증후군 때문에 정말 잠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을 조금만 인내하시고 주식해도 괜찮아요. 코인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본업과의 균형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해 주면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격려와 위로라는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좀 실패한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힘내라 다시 벌면 된다 식의 어떻게 보면 섣부른 위로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조언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우선은 최소 6개월은 주식을 하지 말고 앱이나 이런 거 다 지워라. 그리고 두 번째는 본업으로 손실액의 절반 정도는 벌어야 된다. 그래야 자기 효능감이 되살아나요. 자책감이 좀 줄어들어요. 나 그래도 이 정도 내가 회복을 했다. 내 스스로 벌었다. 이래야 자신감이 좀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정말 공부하라고 하죠. 당신이 불안과 이 두려움과 포모 증후군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밖에 없다. 건강이든 체력이든 직업적인 성장이건 지식적인 성장이건 경험의 성장이건 배우고 노력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무작정 너는 괜찮다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안 됩니다. 그거를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 이런 식으로 집어주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환경,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족 중에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제가 지정해줘요. 그 사람 뭐 결혼한 사람이 와이프나 남편이나 아니면 뭐 형제, 친구 정말 아무도 없는 사람이라면 뭐 멘토를 많이 하고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그 불안과 싸워 나가면서 욕망을 다시 다스리면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 어떤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점진적으로 그 사람한테 학습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다른 곳에서 하루에 0.1%만 발전하자 지금 당장이 아닌 10년 후를 보면서 종목이 아닌 자기 자신이 투자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약간 워렌 버핏이 얘기한 거랑 맞아요.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현재뿐이잖아요. 자책하지 말고, 그리고 남 탓도 하지 마세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뿐이니까. 근데 내가 갑자기 확 변하고 성장하고 뭐 정말 무슨 뭐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눈 뜨고 나서 보니 뭐 환생한 것처럼 이 세계 회귀한 것처럼 정말 무슨 재벌이 이렇게 될 수는 요즘 없어요. 웹툰의 핵이물이 아주 몇 년 전부터 유행입니다. 네, 사람들이 다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 마음은 너무 이해합니다. 하지만 농사 짓듯이 10년 후를 보고 자기 자신에 투자해야 돼요. 내가 10년 후에 주식은 알 수 없죠. 코스피 알 수 없죠. 맞출 수 있어요? 없죠. 뭐 우상향은 하겠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10년 후에. 근데 그 10년 동안 내가 스스로 건강에 투자하고 체력에 투자하고 내가 언어를 배우고 여행을 하고 본업에 정말 열심히 하고 한 가지 일에 정말 장인이 된다면 내가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건 확실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너무 지루하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다. 도망치고 싶을 때는 하루에 0.1%만 성장하자. 하루도 힘들다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0.1%만 성장하자. 그 목표로 하루하루 그 불안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마인드 컨트롤 강조하지만 실제 폭락자가 한패에서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는데 위기 상황에서 공포에 질린 데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응급처치법 같은 건 있나요? 사실 공황장애 있을 때랑 네. 비슷한데요. 우선 심장이 막 너무 뛰고 시야가 맞아요. 없어지고 막 손 떨리고 이럴 때는 네. 숨도 잘 안 쉬어져요. 그럴 때는 당 충전을 좀 해야 됩니다. 뭐 사탕이나 아니면 뭐 물 같은 거 약간 네. 뭐 포카리 스웨트나 포도주스 이런 거를 좀 마시면서 당 충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호흡을 좀 하시려면은 천천히 숫자를 1부터 10까지 세는 것도 좋아요. 근데 공황에 빠졌을 땐 이게 어렵거든요. 옆에서 누가 좀 도와줘야 돼요. 손을 좀 잡아준다거나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혼자 있을 때 공황이 오면 어떡하나요? 누가 나한테 안아주거나 손잡아줄 사람이 없을 때는 네. 어떡하나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어떤 사진을 보면서 가족사진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우울증, 주식 공황 뭐 이런 투자 중독 있는 분들한테는 핸드폰 바탕화면 항상 가족사진으로 깔아놓으라 그래요.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들 때 가족을 보면서 시선 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 불안이 아니라 가족이 줬던 긍정적인 감정을 해마체에서 불러오는 거죠. 그러면 그 불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집중할 수 있어요.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죠. 이런 어떤 그 탈감작적인 방법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뭐 음악을 들어도 좋고 네. 이런 청각적인 부분 아니면 시각적인 부분 얘기했는데 후각도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어떤 향수 같은 걸 뿌려서 이 향기가 뇌에 가장 빨리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좋은 향수 같은 걸 뿌려버리면 내가 이 불안이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그렇게 약간 안정이 되면 뭘 먹는 것도 좋겠죠. 아까 말했던 당충전이라든가. 그리고 천천히 약간 밖에 나가서 좀 약간 걸어본다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이건 직장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팁이라면 팁인데 이런 것들이 다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화장실 가서 손 씻으세요. 한시가 손 씻는 거. 찬물로. 차가운 물이 우리 손의 미주신경을 자극을 하면 세로토닌이 일시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공황과 불안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요. 그래서 뭐 샤워나 세수를 하면 더 좋은데요. 뭐 특히 여성분들은 뭐 화장이나 어떤 회사에서 막 세수나 샤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찬물에 손을 씻어도 약간 정신이 깨고 돌아옵니다. 찬물 샤워는요? 더 좋죠. 집이라면? 더 좋죠. 찬물에 샤워를 하면은 더 안정이 되죠. 그래서 미주신경을 그런 식으로 차가운 물로 자극하는 게 공황을 다스리고 불안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드려야 됩니다. 어쨌든 투자로 이제 37에 재산을 많이 말아 먹으시고 하지만 다시 재기를 하셨고 어떻게 보면 또 그때 그 투자를 했다가 자산을 좀 많이 이제 마이너스 났던 게 유퀴즈 출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셨고 지금 그런 거에서 벗어나신 그 경험이 본인의 또 삶에 아주 중요한 이제 자양분도 되셨을 텐데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뭐 사야 할까요? 네, 유망 섹터. 뭔가 요즘은 제가 항상 드리지만 선생님한테 드리는 거 뭔가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답변 드리기가 사실 어렵고 네. 답변을 드리는 게 신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도 뭐 반은 재미삼아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한국 주식도 좋고 미국 주식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수 투자를 하시거나 ETF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굳이 섹터를 꼽으라면 뭐 AI하고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은 휴머노이드 관련 이런 식으로 AI 버블이다 아니다라는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버블이라고 의심할 시기를 이미 한참 전에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나 로봇 아니면 안정되게 지수 투자를 하자. 자, 그리고 오늘 돈에 대한 얘기 많이 이제 했는데요. 돈에 대한 정의는 뭐라 생각하시는지, 돈은 우리 삶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수단에 불과할까요? 사실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게 단순히 제일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인생이 아깝기도 하고,
그렇죠. 이 중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느낌도 듭니다.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봅니다. 나를 지켜주는 안전망, 울타리,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울타리, 안전망,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건강이나 나의 어떤 그 외모든 뭐 건강이든 이런 거에 너무 자신 있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약한 울타리라도 너무 자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스스로에 대한 좀 자존감이 좀 낮았고 좀 부족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강한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그렇게 집착을 한 거죠. 근데 굉장히 튼튼하고 강한 울타리를 짓고 나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크고 강한 울타리를 지은 거는 다름 아닌 내가 그만큼 성장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 돈이 무용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강한 과정과 성장을 해주게 된 건 돈이 당연히 좋은 수단이고 정말 촉진제 매개체죠.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강한 울타리를 만든 건 다름 아닌 돈이나 외부가 아닌 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돈에 집착하거나 의존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자기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돈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이 울타리라면 37살의 선생님에게, 그리고 지금은 44, 5 정도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40 중반의 선생님에게 주식이란 어떤 걸까요? 37의 주식은, 그리고 지금의 주식은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주식은 도박이었어요. 네. 뭐 정말 승부, 도박, 무섭고 위험한 도파민, 폭주기관차 이런 말들이 떠오르고요. 지금의 주식은 성장, 숙제, 농사 차근차근 쌓아 올려가는 나의 루틴, 거울 이런 거에 떠오릅니다. 예전만큼 강렬하고 쾌감을 주거나 막 그런 어떤 많은 그런 게 떠오르진 않지만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내년 농사 보고 농사 짓겠습니까? 올해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농사 짓는 거고 뭐 멧돼지가 내려와서 내 농밭을 망쳐도 또 짓는 거고 올해 태풍이 와도 농사를 짓는 거고 그러니까 우직하게 성실하게 자기를 일상과 루틴을 지켜가는 거죠. 저한테 주식은 지금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보셨을 때 이제 지수 투자한다고도 말씀해 주셔서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확실히 있긴 하겠지만 고수분을 제외한 초보 투자자라면 특히 MDD라고 하는 그 최대 낙폭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텐데, 사실 주식으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한 종목에 30%, 50% 번다고 해서 그게 부동산 자금을 마련할 정도로 큰 돈이 되긴 쉽지 않잖아요. 결국 주식으로 큰 돈을 벌려면 어떻게 보면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앞에 있는 주식 원금, 투자 원금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이 원금이 커지려면 어떻게 보면 안정되게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뭔가 개별 종목보다는 그거에서는 그 손실이든 뭐 그걸 견디기 쉽지 않으니까요, 변동성을. 오히려 지수 같은 거에 미국 지수, 나스닥 100이나 뭐 S&P 500 같은 데 투자하는 게 수익률은 좀 낮을지 몰라도 시간이 복리학사했을 때 원금이 커지면서 개인분들한테는 그게 훨씬 더 부를 쌓는 역으로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요즘에 좀 많이 들고 있는데, 많이 공감하시나요? 저는 100% 동감합니다. 네. 그건 제가 초보 투자자이기 때문이죠. 네. 주식에 대해서 그 정말 준비가 돼 있고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고 재무제표 회계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스스로가 그렇죠. 높은 사람이라면 더 위험한 그 직접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 저는 스스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7년 동안 공부한 거는 주식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었어요. 본업이었어요. 저는 본업으로 돈 버는 게 훨씬 더 자신 있고 훨씬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은 앞으로도 계속 간접 투자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그게 맞으니까. 자신의 투자 성향, 나의 어떤 욕망과 불안에 대한 성향, 스스로에 대한 어떤 다이어그램, 어떤 지도가 매핑이 끝나면은 사실 굉장히 무리해서 모험을 할 필요가 없죠. 물론 욕심은 들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대박 났다, 뭐 지금 뭐 AI 뭐 아니면 뭐 우리나라 뭐 어떤 뭐 몇 원상 뭐 이런 걸로 뭐 하이닉스 같은 것도 엄청났죠. 근데 여기 몰빵에서 얼마나 벌었을까? 근데 그런 것은 사실 다 노이즈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나의 루틴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아직 나의 성장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8년 동안 선생님께서는 이제 한국과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수천 개의 개별 종목에서 종목은 못 찾았지만 나라는 종목을 찾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저희 김작가TV에 또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꼭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우선 첫 번째는 최고의 우량주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걸 그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지금 미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정말 이번 생은 망했다, 뭐 나는 벼락거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청년분들, 그런 분들에게 많이 우울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우울증이라는 거는 반드시 지나가는 계절이다. 반드시 지나간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작가TV에서 매번 이제 주식 시장 시향이라든가 어떤 섹터가 유명한지, 어떤 종목에
것을 해야 되는지 이제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오늘은 그 속에서 우리가 나라는 사람을 좀 어떻게 지킬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또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쩌면 주식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의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시간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또 다음번에 선생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박종석 정신과 전문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